서울 자동 관측 장비에 찍힌 온도들입니다. 오후 2시 영등포 40도, 오후 5시 용산구 39.9도. 오늘도 올해 최고 기온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40도를 찍은 서울 영등포구의 유준 기자 나가 있습니다. 자, 유 기자, 여의도 공원에 나와 있죠. 이 40도 얼마나 더운 거예요? 네, 날이 더운 탓에 이곳 여의도 공원도 비교적 한산합니다. 방송 30분 전부터 제가 이곳에 서 있었는데 얼굴과 등 뒤에 땀이 흐를 정도입니다. 낮 동안에는 제가 이곳 여의도 공원 일대를 돌면서 기온을 재봤는데 39도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곧 해가 지는 지금도 이 아스팔트에서 올라오는 열기 때문에 더 덥게 느껴집니다. 네, 자, 서울 저녁이 펄펄 끓었다고 하던데 오늘 어느 정도였습니까? 네, 종로구를 기준으로 하는 이 서울의 대표 최고 기온은 37.9도입니다. 하지만 이 기상청의 자동 기상 관측 장비로는 영등포구에서 40도까지 찍히기도 했는데요. 안 그래도 더운 올 여름 가장 더운 하루였습니다. 열이 계속 안 빠지는 느낌. 39도까지 올라간다고 했는데 밖에 내가 서 있을 수 있을지가 문제인 것 같아요. 심각해요. 대단합니다. 밑에서 올라오는 흔적이 대단해요. 새벽에 나와 봐도 무지하게 더워요. 오늘 서울은 영등포구 40도, 용산구 39.9도, 구로구 38.9도 등 도시 전체가 펄펄 끓는 수준이었습니다. 대표 관측소 기준으로 관측 사상 역대 5번째로 더운 날이었습니다. 최근 닷새간 서울의 기온은 끝을 모르고 오르고 있습니다. 닷새 전 낮 최고 기온 34.9도에서 매일 오르더니 오늘은 38도에 육박한 겁니다. 서울 전역에 폭염 중대경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기상청은 내일 서울 낮 최고 기온이 39도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보했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공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발효된 폭염 경보를 한눈에 표시한 지도입니다. 자, 이틀 전과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폭염 중대경보가 처음으로 강원도까지 확대가 됐고 호남 지역도 다시 발효가 됐습니다. 이 강원과 호남 지역 오늘 상황을 강경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 춘천 홍천 횡성에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올해 6월 폭염 중대경보가 신설된 이후 강원권까지 내려진 건 처음입니다. 춘천 낮 최고 기온이 37.5도까지 올랐고 홍천 37도, 횡성 36.6도를 나타냈습니다. 춘천 도심 거리에는 인적이 뚝 끊긴 채 쿨링포그만 연신 뿜어져 나옵니다. 폭염에 못 견딘 은행나무도 잎사귀가 누렇게 타들어갑니다. 그나마 시민들을 볼 수 있는 곳은 물놀이장입니다. 물속에 안 들어가 있으면 진짜 일상생활이 조금 힘들 정도로 더워가지고 여기 오게 되었습니다. 선크림 없으면 화상이 입을 것 같아요, 피부. 뜨거워진 소양호에는 녹조가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선박들이 호수를 오가며 녹조를 제거하지만 워낙 광범위하게 퍼져 역부족입니다. 소양호 상류에서 물을 떠보겠습니다. 녹색 조류들이 가득한데요. 주변 악취도 코를 찌릅니다. 어민들은 폭염이 더 길어지면 녹조가 더 확산될까 걱정입니다. 그러면 쏘가리도 죽어나와요. 거기서 녹조 밑에서는. 그래서 웬만하면 안 해요. 나중에 계속 나와요. 그럼 엄청날 거예요, 지금. 전주와 광주에는 하루 만에 폭염 중대경보가 다시 내려져 호남 지역의 무더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서울은 지난밤까지 보름째 열대였습니다. 이 한강이라도 밖에만 나가면 덥다 보니 밤 더위를 피하는 장소가 달라졌습니다. 시민들이 모인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단 홍지혜 기자, 오늘 밤도 16일째 열대야가 이어질 분위기죠? 네, 오늘 밤도 최저 기온이 25도를 웃도는 열대야가 예고된 상황입니다. 해가 져도 더위가 누그러들 기미가 없자 시민들은 지하철역과 쇼핑몰이 연결된 이곳 잠실역 지하차도로 모여들었는데요. 쇼핑을 하러 가거나 지하철을 타려고 이동하지 않고 냉방기가 가동되는 이곳 지하광장을 오아시스 삼아 잠시 더위를 식히고 있습니다. 1시간 동안 여기 앉아서 친구랑 호떡 먹어 있었어요. 밖에 너무 더워서 땀이 너무 많이 나서 힘들어가지고 여기. 친구들하고 앉아 노니까 심심하지도 않고 항상 고맙게 생각해. 우리 여름마다 와.
하루 종일 에어컨 바람을 쐴 수 있기 때문에 근처에 사는 주민들도 이곳을 더위 쉼터 삼아 머무르고 있는데요. 서울은 지난밤까지 이미 15일 연속 열대야가 계속됐고 오늘도 내일 새벽까지 최저기온이 영상 27도 아래로는 떨어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지난밤 서울 양천구 동작구는 최저기온이 29.9도를 기록해 초열대야에 매우 근접했고 이곳 서울 송파구도 밤 최저기온이 29도를 웃돌았습니다. 오늘도 더위로 쉽게 잠 못 드는 밤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잠실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같은 서울이라도 구마다 체감 온도가 다 다릅니다. 유독 올여름 서울에서 강남구가 더워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다른 구보다 최대 3도 가까이 높다고 하는데요. 어떤 상황이고 왜 그런지 김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요즘 서울에서 가장 뜨거운 지역 강남입니다. 오늘 최고 체감 온도는 37.8도. 일 최고 기온은 폭염 중대경보 발효 이후 3일 연속 39도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강남을 펄펄 끓게 만든 건 특유의 주변 환경입니다. 강남은 서울에서 포장도로가 넓고 많은 지역입니다. 햇빛을 그대로 받는 지표면이 그만큼 넓다는 뜻입니다. 최고 체감 온도가 비교적 녹지가 많은 서대문, 강동 지역보다 3도 가까이 높은 이유입니다. 차량에서 뿜어져 나오는 활동 에너지도 요인 중 하나입니다. 지상 도로에는 열기를 뿜어내는 차들도 많고요. 또 여길 보시면 외벽이 유리로 된 건물도 많아서 햇빛이 반사되는 환경입니다. 태양열을 그대로 받는 데다 반사되는 열까지 지표면은 이중으로 달궈지는 겁니다. 빽빽하게 들어선 빌딩들이 동시에 가동 중인 냉방장치는 바깥 온도를 더 높이는 요소입니다. 팬이 이제 돌게 되면은 열기가 막 뿜어져 나오겠죠. 빌딩 안에 또 습도까지 같이 나오니까 10% 높아지면은 체감 온도가 한 1도 정도 높아져요. 비교적 평지가 많고 더위를 식혀줄 큰 산이 없는 점도 강남이 더운 이유로 꼽힙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견디기 힘든 폭염은 일상 곳곳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그 일상을 바꿔놓기도 합니다. 퇴근길이 더 괴로워졌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뒤덮이는 찜통철로 변하는 이 서울 지하철. 정서환 기자가 시민들과 함께 타봤습니다. 지하철 승강장이 순식간에 퇴근길 인파로 가득 찹니다. 승객을 가득 실은 전동차가 빠져나가자마자 금세 사람들이 몰리면서 장사진이 생깁니다. 서울 지하철 5호선과 9호선이 만나는 여의도역입니다. 이제 퇴근 시간입니다. 바깥은 36도인데요. 아직 더위는 가시지 않았습니다. 폭염 속 직장인들의 퇴근길, 제가 직접 따라가 봤습니다. 출근과 근무로 이미 진이 빠졌지만 귀갓길이 시작되자마자 비 오듯 땀이 쏟아집니다. 부채와 휴대용 선풍기는 물론 휴대전화까지 흔들며 바람을 만들어 보지만 그걸론 역부족입니다. 사람들 열기 때문에 더 뜨거운 것 같아요. 바람이 나오는 공기청정기 앞에 등을 착 붙이고 선 승객도 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에는 좀 더워가지고 이런 데 앞에 좀 와 있는 것 같아요. 전철에 올라타자 열차 안은 이미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서로의 숨결까지 느껴질 만큼 조밀하게 밀착한 승객들 사이에서 어깨를 펴기조차 쉽지 않습니다. 이번 역은 노량진 10분에 한 대꼴로 오는 9호선 급행열차를 놓치지 않으려고 환승통로에서 뛰는 승객들. 몸에서 발산되는 열기를 식히려 손 선풍기를 아예 얼굴에 대고 뜁니다.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다 보면 어느새 온몸은 땀범벅이 됩니다. 제가 필리핀에서도 유학을 했었는데 거기보다 더 습한 것 같고 또 찝찝하니까 그게 좀 많이 불편한 것 같아요. 폭염에도 출퇴근을 쉴 수 없는 직장인들의 고단한 하루가 저물어갑니다. 채널A 뉴스 정서환입니다. 보기만 해도 얼마나 힘들까 생각이 들지요. 기름 표면 온도 240도, 그 불구덩이 앞을 잠시도 떠날 수 없는 상인들의 더위 나기를 김다정 기자가 함께했습니다. 화구에서 올라온 불길이 기름을 뜨겁게 달굽니다. 그 앞에서 떡볶이를 양념에 버무리다 보면 얼굴에선 굵은 땀방울이 흐릅니다. 옷은 이미 땀에 푹 젖어버렸습니다. 날이 너무 덥다. 기름 표면 온도는 240도를 넘어서 후끈대는 열기가 온몸으로 전해집니다. 얼굴이 익는 것 같이 화끈거려.
하루 종일 기름에 닭을 튀겨야 하는 닭강정집 상인은 얼린 수건을 목에 둘렀습니다. 냉동에다가 이거를 3개를 넣어놓고 얼면 갖고 나서. 앞치마 양쪽 주머니엔 얼음팩을 넣고 몸을 식혀봅니다. 연탄불에 생선을 굽는 식당에선 열기는 물론 매캐한 연기와도 싸워야 합니다. 금세 옷이 땀으로 흠뻑 젖어버려 오래 입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땀이 너무 많아서 중간에 옷을 한번 갈아입어야 해요. 계속되는 폭염에 매일같이 땀으로 샤워를 하는 조리 근로자들. 아주 잠시라도 계절을 당겼었으면 하는 마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진짜 잠깐이라도 겨울 왔다 갔으면 좋겠어요. 채널A 뉴스 김다정입니다. 이번엔 그나마 조금 시원해지는 곳도 함께 해봤는데요. 금세 뜨거워지는 콘크리트와 아스팔트가 도시를 더 뜨겁게 하죠. 1도라도 낮추기 위해 살수차와 쿨링폭으로 총력전을 펴는 현장에 송정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도로를 달리는 살수차에서 물줄기가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차량 앞뒤와 옆면에 달린 살수 노즐에서 분사되는 물이 뼈약볕에 달궈진 도로를 적십니다. 살수 차량에 동행한 취재진이 열화상 카메라로 도로 표면 온도를 재봤더니 물을 뿌리기 전 62도로 빨갛게 보이다가 순식간에 47도까지 뚝 떨어집니다. 이 살수차는 물탱크 가득 12톤의 물을 넣고 출발했는데요. 30분 만에 동났습니다. 하루에 12톤 분량으로 한 8회 정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서울 중구에서 살수차 6대를 하루 8시간씩 운행했는데 극한 폭염이 덮친 올해는 1시간씩 운행을 늘렸습니다. 지자체들은 달아오른 도시를 식히려고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도로에 설치한 쿨링포그는 안개 같은 고운 물입자를 내뿜습니다. 도로 중앙선에 설치한 분사장치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사이 쉴 새 없이 가동해 주변 열기를 증발열로 뺏는 원리입니다. 무더위 쉼터에는 생수와 얼음 등을 채워 시민들의 탈진과 탈수 예방에 나섭니다. 폭염에 달아오른 도시를 1도라도 식히기 위한 총력전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정현입니다. 나가면 덥다 보니 배송, 배달을 더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 바다 보시면 무게가 늘어난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녹지 않게 또 상하지 않게 보냉제를 잔뜩 넣기 때문이죠. 더위가 바꿔놓은 배송 전쟁의 풍경을 장호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이스크림은 하나인데 냉매제는 2개 들어갑니다. 배송을 앞둔 포장 상자 위에도 얼음팩을 2-3개 더 올립니다. 가득 쌓여있던 냉매제는 금세 바닥이 보입니다. 올여름 역대급 폭염이 이어지면서 평소보다 더 많은 냉매제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평소 넣는 것보다 2배가량 정도 늘려서 넣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용량이 2배 늘어나다 보니까 보유량도 2배를 늘려야죠. 그렇다면 얼음팩을 더 넣으면 효과는 얼마나 있을까? 아이스크림을 넣은 2개의 보냉백입니다. 한쪽에는 얼음팩 2개, 다른 한쪽에는 4개를 넣었는데요. 녹는 시간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얼음팩을 4개 넣은 쪽이 5분 더 늦게 녹았습니다. 신선도가 오히려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아이스팩이나 좀 중요한 것 같긴 하더라고요. 뭐 한 2배 정도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배송물의 무게들이 좀 더 많이 늘어난 것 같긴 합니다. 편의점들도 배송 과정에서 식품이 상하지 않도록 냉매제를 추가로 지급하는 등 폭염 속 신선도 관리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네, 한국 프로야구가 결국 이번 주말 예정된 경기를 모두 취소했습니다. 관중 심정지 사태까지 일어난 재난 수준의 폭염에 휴식기를 갖기로 한 건데요. 경기 시작 시간도 늦춥니다. 이서영 기자입니다. 프로야구가 계속되는 폭염에 주말 휴식기에 들어갑니다. 한국야구위원회 KBO와 10개 구단 단장 등은 긴급 실행위원회를 열고 내일부터 이번 주말 5개 구장에서 열릴 예정이던 15경기를 모두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KBO는 어제와 오늘 전 경기도 취소한 바 있습니다. 그제 인천 경기장에서 관중이 쓰러지는 등 온열 질환자가 발생한 만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는 설명입니다. 작년에는 뭐 이 정도까지 덥다고 느낀 적은 없던 것 같은데 특히 올해 이번 주는 완전 덥다고 생각하고
그동안 우천 취소 외에도 강풍과 황사로 경기가 취소됐었는데요. 기후변화에 따라 폭염이 단시간에 가장 큰 취소 이유로 떠올랐습니다. 오는 11일부터 리그가 재개되는데 평일 경기 시작 시간이 30분 늦춰져 평일과 주말 모두 오후 7시로 통일됩니다. 경기 중에는 쿨링타임을 신설하고 폭염 중대경보가 아니더라도 현장 체감 온도를 고려해 경기 취소나 지연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프로축구도 이번 주말 경기 시작 시간을 30분 늦춘 오후 8시로 변경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서영입니다. 네, 한쪽에선 논에 물을 못 댈 정도로 가뭄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선 물 1000톤을 쓰는 축제가 열립니다. 경남 밀양의 얘긴데요. 농민들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메말라 버린 논은 쩍쩍 갈라지고 흙은 바싹 말라 있습니다. 논 우렁이는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산림청 진화 차량까지 투입돼 논에 물을 뿌립니다. 밀양 지역 저수율은 30%대로 농업용수 제한 급수를 실시 중입니다. 그런데 밀양시가 1000톤에 가까운 물을 쓰는 물놀이 축제를 열기로 해 논란입니다. 내일부터 밀양 영남로 맞은편 강변에서 4일간 열립니다. 이 소식을 접한 농민들은 분을 참지 못합니다. 물차로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 이 생각까지도 지금 들 정도입니다. 땀 한 방울도 제가 지금 논에다가 흐치고 가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폭염에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긴 상인들은 축제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비가 내렸으면 하는 마음이 더 저도 굴뚝같이 있는데요. 소상공인들이나 행사 관계자분들에게는 또 그만한 피해가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밀양시는 축제 규모를 줄이고 축제 때 사용한 물은 재활용할 계획입니다. 밀양댐의 물은 사용하지 않고 밀양강물을 자체 치수에 사용하고 사용한 물은 도로 살수용으로 재활용합니다. 극한 폭염과 가뭄 속에 물놀이 축제를 향한 시선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네, 요즘 같은 땡볕이라면 조금 돌아가더라도 그늘진 길을 찾게 되는데요. 시원한 길을 콕 집어 안내해주는 내비게이션도 등장했습니다. 효과가 있을지 장진우 기자가 확인해봤습니다. 지하철역 밖으로 나오자마자 땡볕이 내리쬐고 지면에서 올라오는 열기에 걸음을 옮길 엄두가 나질 않습니다. 빨리 건물 안으로 들어가야겠다 그런 생각밖에 없어요. 그늘을 만나기만을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항상 그늘로 다니려고 하고 있고요. 가방 들고 다니는데 가방으로 일부러 이제 얼굴 막고. 이런 시민들의 수고를 덜어줄 그늘진 길 안내 어플리케이션까지 등장했습니다. 사용자 주변 건물과 가로수 크기와 시간대별 태양고도를 계산해 그늘진 길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찾아주는 기능을 갖췄습니다. 햇볕을 피할 수 있는 지하도가 있다면 경로에 추가해주기도 합니다. 서울 도심에서 그늘이 많은 길과 뙤약볕을 지나야 하는 최단 경로를 직접 걸어보겠습니다. 추천 경로를 따라 걸었더니 목적지까지 내내 그늘로 걷다가 쾌적하게 도착했습니다. 최단 경로를 선택하면 2분 빨리 도착했지만 뙤약볕을 지나야 했습니다. 그늘길의 표면 온도는 그늘이 없는 곳보다 20도가량 낮았습니다. 돌아서 가더라도 1도라도 시원한 길이 절실한 만큼 시민들은 폭염과의 싸움에 지쳐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장진우입니다. 네, 외출할 때 선크림은 필수인 날씨가 이어지고 있죠. 작년에 쓰다 남은 선크림 멀쩡해 보이는데 버리긴 아깝고 또 써도 괜찮을까요? 강보인 기자가 올바른 사용법까지 알려드립니다. 한 2년 정도 사용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주기 생각 잘 안 하는데요. 쓰다가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다 쓸 때까지 쓰는 것 같아요. 한 1년? 2년 정도. 선크림은 개봉 후 6개월에서 1년 이내에 쓰는 게 좋습니다. 짜낸 후에도 제형을 그대로 유지하던 선크림은 개봉 후 시간이 지나면 유수분이 분리되고 녹아내립니다. 제형이 분리가 됐다는 얘기는 이제 의도적으로 믹스해 놓은 그런 농도 같은 게 망가졌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원하는 효과를 적절하게 얻기가 힘들 수 있고요. 효과가 떨어지는 건 물론 부작용 우려도 있습니다. 모공이 막힌다든지 접촉성 피부염이 생긴다든지 자극이 생긴다든지 하는 문제들이 발생. 한 번 바를 땐 성인 검지손가락 2마디 500원 동전 크기 분량을 쓰는 게 적당합니다. 2-3시간 간격으로 덧바르면 좋습니다.
또 자외선 차단 지수 SPF가 30에서 54인 제품을 쓰면 충분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안인 기자, 경제산업부 정현주 기자 나왔습니다. 정 기자, 이번 주가 고비라는 말도 들리고 이 지긋지긋한 폭염은 대체 언제 끝나는 겁니까? 우선 내일까지만 조금 더 버텨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말부터는 지금처럼 숨이 턱 막히는 극심한 더위는 한풀 꺾일 가능성이 큽니다. 서울 기온을 보면 내일까지는 40도에 육박하다가 주말에는 36도 안팎, 다음 주 후반에는 지금보다 5도 정도 더 낮아집니다. 민간 기상업체 예측은 더 희망적입니다. 다음 주에 지금보다 10도 가까이 낮아질 가능성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다른 지역은 어떻습니까? 네, 가장 눈에 띄는 곳은 강원도입니다. 여름철 피서지로 많이들 가시잖아요. 다음 주까지 놓고 보면 이번 주 일요일 설악산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원합니다. 오늘은 32도까지 올랐는데 일요일에는 낮인데도 17도 안팎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백도 20도 아래로 내려갑니다. 아, 요즘 밤에 너무 더운데 밤 기온도 같이 내려가요? 네, 서울 최저 기온을 보면 일요일에도 24도까지 내려가면서 하루 만에 3도 낮아집니다. 민간 업체는 20도 안팎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열대야 기준이 최저 기온 25도인 만큼 잠잠 설치셨던 분들 반가운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뭐 10도 가까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또 왜 이렇게 갑자기 떨어지는 겁니까? 네, 한반도에 덮여있던 이중 열돔이 조금씩 약해지기 때문인데요. 상공을 덮고 있던 강한 고기압이 북쪽으로 물러나고 그 빈자리를 구름이 채우는데 그러면 햇볕이 지금만큼 강하게 내리쬐지도 않고 일부 지역에는 비도 내리면서 기온이 내려가는 겁니다. 지금 이제 8월 초잖아요. 이제 이번 다음 주 가면 이제 폭염도 끝난 거예요? 아니면 올여름? 아니면 더 있을 수 있어요? 아쉽게도 그건 또 아닙니다. 재난 수준의 폭염은 다소 누그러질 가능성이 있지만 더위 자체가 끝나진 않습니다. 기상청과 민간업체 모두 예보 기온 여전히 폭염특보 수준입니다. 게다가 태풍 진로나 북태평양 고기압 변화에 따라 폭염이 다시 강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서 당분간은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정현주 기자였습니다. 네, 절기상 입추가 바로 내일인데요. 오늘 서울과 수도권을 덮친 폭염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낮 최고 기온이 40도를 기록했습니다. 찜질방은 저리 가라고 진짜 계란 후라이도 해먹을 정도예요. 더위 때문에 5경기가 다 취소된다는 거는 저도 처음 겪는 일이라 지금 너무 놀랍습니다. 전국 기록으로 보면 2018년 기록을 넘어섰다고 봐야 됩니다. 폭염의 가장 피크는 8월 중순, 8월 말을 보거든요. 우리가 한 2040년, 50년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이 정도 트렌드는 감내할 수밖에 없다. 네, 오늘 오후 1시 57분에요. 서울 영등포구에서 40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최고 기록을 결국 경신을 하고 만 것인데요. 이현정 위원님, 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지금 이제 서울이 뭐 중국, 태국, 대만, 일본 다 제치고 가장 덥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제가 채널A 아마 뉴스 보면서 필리핀 관광객 한 분을 인터뷰한 걸 봤는데요. 네. 그 관광객분이 빨리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싶다. 필리핀으로 가고 싶다. 네, 필리핀으로 가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얼마나 더웠으면 사실 지금 이 계절 같은 경우 보면 저는 이제 대만 같은 경우도 한 2차례 갔다 왔는데 정말 덥습니다. 그러니까 습하고 또 더운기 때문에 원래 지금 타이페이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시점은 이제 여행을 가지 말라고 그래요. 더우니까요. 너무 더우니까요. 예. 돌아다닐 수 없으니까. 근데 보니까 타이페이보다 우리가 더 지금 더워요. 네. 그리고 뭐 일본보다도 마찬가지로 더 덥습니다. 지금 뭐 방콕 뭐 이런 뿐만 아니라 이 동아시아에서 서울이 지금 가장 또 우리나라 전체가 가장 더운 지금 나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올해가 제가 오늘 이제 방송 오면서 길을 걸어왔는데 이 땅바닥이 대리석이지 않습니까? 정말 이 뜨거운 기운이 너무 올라오고 열기가 너무. 그리고 아스팔트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이렇게 녹을 정도로 예. 사실 그렇게 더웠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 기후 상황이 지금 많이 바뀌고 또 특히 태풍이 이제 뜨거운 바람을 또 전부 다 지금 한국으로 이렇게 몰아붙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기상청에서는 오늘과 내일이 가장 더울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정말 실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체감 온도는 더 높아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폭염 중대 경보가요. 보통은 피서지로 유명한 강원도까지도 좀 번진 그런 상황입니다. 장윤미 대변인님, 네. 바닷가 근처면 좀 시원할 줄 알았는데 요새는 바다 근처가 더 덥다 그래요. 왜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전문가들 지적에 따르면 이 고온을 야기시키는 지구 온난화로 인한 열기 축적이 역대급이라는 거예요. 네. 엘니뇨 현상도 사실 지금까지 바다에 축적돼 왔던 그런 열이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바다 표면 온도가 상당히 높아지면서 바다 인근 지역이 오히려 굉장히 더워지고 있고 고온 다습한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중위도에서 상당히 집중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중해를 끼고 있는 유럽도 이른바 펄펄 끓는 현상이 이런 어떤 연유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예. 전국적으로 전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이 지구 온난화가 정말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너무 더운 날씨에 바깥에 주차해놨던 차를 바로 타면 안 된다고 하는데요. 정영지 변호사님, 자칫하면 화상을 입을 수도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실외가 40도라고 하면 체감 온도는 40도 더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밀폐된 차 안이라고 하면 그러면 70도, 80도가 아니라 100도 이상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아무 생각 없이 특히 반바지 입고 차에 딱 앉으면, 시트에 앉으면 예. 그것만으로도 화상의 위험성은 충분히 있지 않나 그 생각 들고요. 그런데 제일 위험한 건 뭐냐면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보조 배터리나 특히 라이터 같은 거를 차 안에 뒀다가 그게 폭발하게 되면 차까지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예. 그다음에 차뿐만 아니라 사람도 다칠 수 있으니까 보조 배터리나 그 라이터를 차 안에 두는 일은 반드시 삼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제가 요령이 있습니다. 어떤 요령이 있냐면 이럴 때에는 차에 먼저 타기 전에 조수석쪽 문을 열어놓은 다음에 운전석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 차 안에 있었던 그 열기가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그게 상당히 효과가 있고 그다음 요즘 차는 원격 조종하면 미리 시동이 켜지는 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시동을 켜놓으면은 그러면은 에어컨도 미리 켜지니까 한 3, 4분 전이라도 미리 켜놓으면은 물론 공회전 문제가 있긴 하지만 요즘 같은 때는 특히 실외에서는 그렇게 원격 조정으로 미리 시동을 켜놓으면 그러면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